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태국 콘도 투자, 나아가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망하는 이유를 얘기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에이전시를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블로그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고마주씨가 싫으면 좋은 태국 에이전시 찾으라는 소리죠. 즉 콘도를 보는 게 아니고 에이전시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자신이 콘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좋은 콘도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콕 와서 콘도 10군데, 20군데 본 사람하고 한국에서 한 군데도 안 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요,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가면 10군데, 20군데 본 사람이 더 안 좋습니다. 계속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콘도 여러 군데 본다고 해서 좋은 콘도를 찾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콘도를 구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격에 대한 문제, 콘도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콘도의 어느 유닛을 사야 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콘도를 구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국 콘도는 101호부터 1102호까지 있다고 할 때 그 가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강조했듯이 여러분들이 쇼룸에 가면 거기에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직원이 유니폼을 입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설사의 영업팀 소속 직원인지, 자회사 부동산 영업 직원인지, 아니면 아예 분양 대행사의 영업 직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콘도가 예를 들면 태국인 쿼터는 자체 판매를 하고 외국인 쿼터는 대행사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분양 구조, 분양 판매 구조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직원 맞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왜 건설사 직원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건설사에서 나온 쇼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넘길 때는 대행사가 정해놓은 가격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파견 나온 사람이 가격표만 영업 직원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똑같이 쇼룸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태국인 커터와 외국인 커터 간의 가격 차이는 고사하고요, 당장 이 사람들이 주는 가격표의 가격이 맞는지조차 여러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콘도를 100개를 본들 그 콘도를 보고 판단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각적인 콘도의 컨디션들밖에 없겠죠. 그런데 태국 콘도는 한국과 구조가 달라서 한국에 없는 퍼실리티가 질비합니다. 그러니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퍼실리티가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각적인 것들로 무언가를 평가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예 망각시켜버리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된 조감도로 겉모양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이때는 더 큰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부분은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콘도의 겉모양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판단해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로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워크인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워크인을 해서 콘도의 겉모양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혹은 고마저씨 유튜브 블로그 열심히 보고 정보를 도둑질해서 프로모션 한다길래 그 콘도를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영업하는 방식은 높게 잡아와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왜? 보통 깎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할인된 가격이 최저로 할인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직원은 처음부터 디스카운트도 없고 정확한 가격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을 안 쏘겠다고 했을 때도 그 가지고 온 콘도의 유닛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인 겁니까? 자, 고마저씨처럼 콘도가 나오면요, 그 콘도 안에 팔아야 할 위치, 팔아야 할 면적 딱 집어서 그 안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닛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장 단순한 한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워크인을 했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바로 나오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워크인 하시는 분들이 시각적인 비교조차 잘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극혐하는 상담이죠. 특정 콘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왜 극혐하냐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콘도 막 구경하고 다니고 알쏭달쏭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시간을 뺏는 질문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굉장히 극혐합니다. 왜? 계속 실패하는 길을 계속 가면서 그냥 자기가 얻고 싶은 정보만 얻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싫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로 묻는 콘도들을 보면요, 정말 퍼실리티가 좋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광고에 나와 있는 것 그거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운다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예 그런 전화 걸려오면 대답 안 해주지만 예전에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해드리는 답변이 뭐냐면요, 거기 시설 좋은 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콘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니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시설 비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성도 안 됐고 분양하는 콘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감도로 가지고 보면 답도 없겠죠. 팩트시트에 깨알같이 퍼실리티 많이 적어놓죠. 그런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작 사용되는 퍼실리티는 뭐 로비라든지 워킹 스페이스, 뭐 수영장, 피트니스, 전망대 등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동 키친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용하는 사람 한 달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양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콘도나 쇼룸을 직접 워크인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 사이트 보고 콘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디 프로퍼티 같은 곳이죠. 솔직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멍청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나마 워크인은 아주 희박한 확률, 뭐 로또가 걸린 확률로 운 좋게 찾아간 콘도가 투자성도 좋은 곳이고 담당 직원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너무나 좋고 정직하고 뛰어난 능력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 좋은 투자라도 가능하죠. 그런데 딴에는 인터넷 좀 뒤진다고 부동산 사이트 찾아서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 만나서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에 지금까지 열거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더 심화됩니까? 도대체 부동산 사이트 가격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엉망진창입니다. 그 콘도 가격 어떻게 믿는 겁니까? 신축 콘도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기존 가격에 부대 비용까지 전부 지급한 상태죠. 가격에 비용이 포함된 상태인데 이제 막 만들어져서 인테리어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급하게 돈 필요해서 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 수수료가 3%에 5년 내에 판매하니까 특별세율이 3.3%고요. 여기에 다시 추가로 취득세 1%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판들 싸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급하게 판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 가격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방금 잔금 내고 저만큼 손해보면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축 콘도를 부동산 사이트 보고 가격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콘도를 산다고 합시다. 뭐 나는 콘도로 돈 벌 생각도 없고 내가 산 만큼 손해봐도 되니까 오래된 콘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동산 사이트 가격을 보면요, 그 오래된 콘도도 맞는 가격인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콘도라는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101호부터 1102호까지 있을 때 전부 가격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오래된 콘도는 유닛 컨디션 상태, 여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가격 판단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격 판단이 가능을 합니까? 그냥 내가 예산 세워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가격 판단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에이전트가 오래된 콘도라고 안 팔려서 커미션 10% 받기로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한다라고 치고 외국인이 갑자기 나 돈 얼마 있는데 아파트 사겠다고 갑자기 컨택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콘도 이곳저곳 보러 다니는 거 그냥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애초에 저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을 못 믿으니까 내가 그러고 다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태국 콘도 떠나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실패 확률만 높이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여기서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도 마음대로 한다는데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제발 있죠. 본인이 실패해놓고 태국 콘도가 어떠니 저쩌니 제발 남 탓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직접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제가 에이전시 직접 운영하면서 콘도들 일일이 분석해서 AP든 산실이든 LH든 어디든 건설사들하고 직접 해당 콘도 판매 계약을 맺고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고, 방콕에서는 아직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에이전시를 운영할 때 운영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고 뭐 시장 탓하고 뭐 해버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전문가도 아니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해놓고 실패해서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최근 한국 사회에 남 탓 투성이가 된 게 한두 해가 아니죠.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고마저씨가 싫으면 다른 에이전시를 찾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고마저씨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